TV에서 나오는 것들, 뭐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것들, 블로그를 보고 책을 보고 따라해서 안 되는 게 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 훈련의 목적이 내 말을 잘 듣게. 걔가 내 말을 잘 듣게 하고 싶은 거잖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은 강아지랑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친구 관계는 수평한 관계예요. 수평한 관계에서는 사실은 말을 잘 듣게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수평 관계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수평 관계를 어떻게 했었겠지? 서열이라고 해서, 사실 서열이 틀린 말은 아닌데 서열 관계를 잡기 위해서 힘이라는 걸 썼다는 거지. 물리력. 근데 물리력으로 우리가 관계를 잡지 않아도 되는 걸 우리는 이제 지금 알잖아. 그러면 이 수평 관계를 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서 어떤 관계를 우리는 만들고 싶은 거지? 그냥 단순하게 풀면은 부모. 부모라는 표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선생과 학생, 학생과의 관계. 요 정도의 우리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지. 요런 걸 만들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서열의 관계입니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서열이 있지. 그리고 상하 관계가 분명히 있지. 수평 관계가 아니지, 친구 관계가 아니지. 이럴 때 우리는 부모가 자녀한테 말을 했을 때 말을 잘 듣는 자녀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선생의 입장에 있을 때 학생한테 뭔가 명령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말을 잘 듣는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선생이 학생의 말을 잘 듣는다는 표현을 조금 하기는 어울리지 않잖아.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듣는다고 표현하기 어울리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개를 사실 훈련시킬 때도 관계적으로 친구 같은 관계, 수평적인 관계, 진짜 좋은 어떤 관계라는 건 이 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는 느낌을 가져가고 싶은 거야. 부모의 느낌, 선생의 느낌. 그래서 내가 보호자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좀 부모스러운 느낌을 내보세요. 선생님스러운 느낌을 내보세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막 결핍을 만들고 먹이를 언제 주고 이거는 조금 어려워. 이걸 만들기에는, 이걸 일일이 계산해서 하기에는 보호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내가 부모의 느낌이 뭔지 한번 잘 느낌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중요한 게 내 칭찬의 뉘앙스부터, 내가 이 강아지를 바라보는 느낌부터, 내가 이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 그런 어떤 전반적인 뉘앙스, 내가 풍기는 느낌, 내가 풍기는 냄새, 내가 느끼는 분위기 자체가 좀 요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여기 왔을 때 이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 전에 학교에서 너무 다들 걔들을 예뻐했고, 야, 좋아하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 느낌을 만들기가 어렵거든. 우리가 과거에 뭘 몰랐을 때는 체인으로 목을 채거나 물리적으로 이걸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내가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느낌, 안정적인 부모의 느낌, 안정적인 선생의 느낌, 조금 차분한 느낌, 때로는 엄격한 느낌, 때로는 냉정한 느낌, 때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 강아지가 올라탔을 때 밀쳐내는 것들,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막 뭔가를 만드는 건 그 다음 얘기라는 거지. 내가 좀 몸이 단단해야 되고, 내 정신 상태가 맑아야 되고, 내가 굉장히 어른스러워야 되는 내용이지. 그래서 사실 훈련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나이도 필요할 수가 있어. 내가 20대 초반일 때랑 30대와 40대에 있을 때 내 안정적인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보호자분들을 수업할 때 그 마음 상태도 많이 건드려줘야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부모로서의 느낌을 가져가려면, 선생으로서의 느낌을 가져가려면. 그래서 우리 훈련사들이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마음가짐, 내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내가 몸이 너무 피로해, 그런 상태에서는 훈련하기 어렵다는 거지. 부모나 선생의 느낌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것들, 뭐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것들, 블로그를 보고 책을 보고 따라해서 안 되는 게 이 느낌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 느낌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2부에서 계속하면 돼, 이제. 근데 뭔 느낌인지는 알겠지? 이 느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힘들어. 힘든 게 맞아. 계속 찍으면서 힘든 게 맞아, 어렸을 때는. 그래서 동의가 지금 이 느낌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누군가를 리드해 본 적도 많이 없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도 별로 없고, 내가 부모가 돼 본 적도 없고, 내가 선생이 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느낌이라는 걸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겠지. 반복된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가치관을 설명해 주면서 마인드 세팅을 바꿀 수도 있고,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가 되겠지. 직접적으로 행동하느냐, 정신을 바꿔서 행동으로 바꾸느냐. 그 두 가지로 가야 되는데 그건 좀 깊어 얘기가. 어쨌든 후임이 들어오고 뭐 선배가 됐든 간에 누군가를 리드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기면 해보는 게 좋다는 거지. 내가 유능한 훈련사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리더십이라는 건 굉장히 그 느낌에서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풍겨지는 냄새.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으로 책만 보고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한계가 오는 게 이 지점이거든. 내가 어떤 느낌을 가져가느냐가 그건 동물적인 사실 감각이라고 보거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랑 내가 개를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거든. 내 리더십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내 어떤 그동안의 삶에 녹아져 있는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는 아직도 우리 훈련사들을 통해서 계속 내 리더십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 거지. 내가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막 안 좋은 소리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리더십에 있어서 불편하네, 안 좋네, 이런 것들은 걔들한테도 변형되고 있는 거지. 내가 과거에 소리를 막 질렀다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계속 내용은 변하고 있지. 그래서 각자만의 본인만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을 거야. 그거를 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지.